네, 반갑습니다.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건축 실내 건축 오토캐드 기초 실습에 오늘 우리가 다룰 엑설사이즈는 59번이 되겠습니다. 엑설사이즈 59 바로 자동차를 그리는 건데요. 역시 그려서 우리가 블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자동차 블럭들 굉장히 많이 쓰니까 뭐 그냥 가져와서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꼭 이 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수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과연 이 차들 어떻게 그릴 거냐,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실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렇다면은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드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면은 직접 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태에서 이런 자동차들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자동차의 어떤 사진들, 특히 도면들, 블루프린트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자동차 블루프린트 도면들을 굉장히 많이 구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어떤 자동차들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도면 이미지들, 뭐 JPG 파일이나 PNG 파일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이런 도면들을 그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위에 있는 자동차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차들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그리기 전에 먼저 로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엑셀사이즈 뭐였던가요? 아우디 로고하고 그리고 올림픽 로고를 그려봤었는데요. 그냥 원으로 그때는 이제 치수를 줘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로고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또 치수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밑 그림을 가지고서 그게 캐드를 이용한 어떤 어, 뭐 도면 요소로서 작성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기 시작해서 도면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드를 꺼주세요. 레이어를 일단 0번 레이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뭐 자동차를 우선으로 우리가 본다라면은 뭐 자동차라는 레이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목들을 함께 쓰는 조경 요소와 같은 레이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자동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색상은 아무래도 이제 눈에 잘 띄는 색상, 선홍색 같은 것을 일단 작업하는 게 좋고요. 확인. 적용 요소를 현재 레이어로 일단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롬에서 일단 로고로 먼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어떤 로고를 우리가 그릴 것인가, 뭐 다양한 로고들이 있을 건데요. 이미지 메뉴로 가서 이미지 검색으로 가서 뭐 로고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그죠? 사과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원본 작업이 되지만은, 우리가 뭐 캐드만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일러를 쓸 수가 없고, 그러면은 캐드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익숙한 로고, 사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은 이 로고들이 뭐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처음 나오는 뭐 이런 도면들 써도 되고요. 지금 요거는 뭐 투명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이 안 되지만은, 뭐 정식 로고는 아닌 거죠, 이게. 여기 요거는 이제 정식 로고죠. 정식 로고인 것 같고.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캐드로 가서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컨트롤 V. 간단하죠. 컨트롤 V. 아무데나 쿡 찍으면은 이렇게 그림 이미지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미지도 하나의 객체고 조경 요소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면 돼요. 자, 뭐 간단하게 아크로 그릴 수 있겠죠. 아크, 3점 아크. 하나, 둘, 자, 셋쯤 됐겠죠? 네. 뭐 정확하게는 이걸 뭐 대칭을 시켜야 되는, 대칭이 맞겠죠. 대칭을 해서 나오는 로고가 될 건데, 이렇게 엔터. 자, 대칭을 하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뭐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그려 보겠는데요. 자, 사과 로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쪽 왼쪽 오른쪽이 대칭인 관계이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베어 먹은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라인으로, 자, 이건 자동차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칭 시킬 수 있는 수직선을 먼저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무브 시켜서 이 대칭선이 과연 어디쯤에, 자, 이쯤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고 가장 뭐 근접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접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요 곡선 부분은 나중에 여기 모를 만들어서 뭐 필렛을 한다든지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 뭐 우리가 이게 아크가 이게 좀 뭐 부드럽게 돌아가고, 이게 이런 부분도 아크가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아크에 뭐 일립스에 이렇게 뭐 연결해서 예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 폴리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폴리선을 이용하고요. 자, 여기 어딘가를 찍어야 되는데 엔드가 자꾸 잡히죠.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객체선 앱에서 근처점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대충 임의의 점을 찍을 수가 있고, 그럼 한 이 정도에서 일단 직선으로, 자, 직교 빼고 직선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뭐 이걸 촘촘하게 찍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또 촘촘하면은 나중에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기 좀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뭐 좀 더 조정하면 되니까. 자, 키가 되는 위치에 여기도 뭐 이 정도 찍어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근처점으로 일단 이렇게 끝.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 봤습니다. 자, 뭐 이건 일단 정확하지 않더라도 방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대칭시켜서 대칭시켜서, 안 맞죠? 이렇게 뭔가 정확한 대칭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폴리선 편집 들어가서, 자,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조인으로 결합. 자, 조인으로 결합시켜서 뭐 같이 선택하면 되죠. 엔터. 자,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어떤 곡선, 뭐 폴리선, 닫힌 폴리선으로 만들어졌고, 자,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스플라인을. 그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는 거죠. 스플라인. 자, ESC. 자, 이거 닫아 놓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네, 그죠? 자, 뭐 이걸 좀 수정한다면은, 네. 자, 수정한다면 얘들을 이렇게 좀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변경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뭐 좌우 대칭 아닌 건 알았으니까 좌우 대칭은 포기하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아주 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ESC 뭐 대충 이 정도 일단 빨리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또 뭐 땡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만 땡기면은 나머지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곡선들을 같이 이렇게 땡겨서 뭐 스트레치 시키는 거죠. 스플라인의 정점들을 스트레치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 정도면 일단 뭐 됐고요. 자, 얘는 뭐 아크로 해가지고, 자, 아크. 자, 좀 이쯤에서 할게요.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역시 클릭을 해서 스트레치로 약간 조절해 주면은, 자, 이렇게 선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고, 자르기. 자, 자르고 자르고 잘라주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잘라주면 엔터. 자, 가운데, 아이고. 자, 얘를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전체 그림을 지울 수 있겠죠. 지워주면은 요 로고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로고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정확하게 원이면은 원을 그려주면 되고, 또 뭐 직선이면 직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과 같은 로고 같은 경우는 뭐 직선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한 원이나 호로도 완성할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직선 폴리선을 그린 다음에 스플라인화 시켜서 그 모양을 비슷하게 잡아주는 방법. 자,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치, 자, 해치 솔리드로 할까요? 솔리드로, 네, 솔리드로 해치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어디다 써먹을 수 있다. 뭐 심지어는 우리 그 표제란에 그 뭐 디자인 사무소나 건축 사무소의 어떤 로고들을 만들었었죠. 자, 거기에 로고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치를 해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구글에서, 자, 자동차 블루 프린트 엔터 하면은, 자, 이런 도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선으로 되어 있는 걸 구하면 좋겠지만은, 자, 그런 어떤 그 캐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도면을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뭐 구할 수 있더라도 굉장히 뭐 일반적인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지, 진짜 내가 뭐 만들고 싶은 차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벤의 회사에서, 그죠? 벤땡 회사에서 자기들의 어떤 플래그십 스토어를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그럼 거기에 어떤 최신형 차들로 도면을 쫙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차가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다가 뭐 소스를 막 인터넷에 찾다가 뭐 BM 땡 회사 차를 넣는다든지 현땡 회사 차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벤 땡에다가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쪽에 그 회사의 최신형 뭐 차들로, 이렇게 또 고급 차들로 멋지게 도면을 뭐 완성해서 가져간다면은 바로 오케이 사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타고 싶은 차라든지, 뭐 드림카는 아니더라도 내 첫 차가 되고 싶은 차라든지, 이런 차들을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저의 드림카, 자, 드림카 블루프린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도면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연관 검색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도면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이 차에, 자, 위에서 받는 또 평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받는 정면도, 옆에서 받는 측면도 세 가지 이상을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과제라고 이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제로 제출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면 찾는데 하루 걸리면 안 돼요. 자, 도면 있는 걸로, 뭐 도저히 내가 원하는 차에 도면이 없으면은 도면 있는 걸로 찾으세요. 자, 캐 들어가서 컨트롤 V. 자, 그럼 이렇게 도면이 들어오고 클릭. 자, 삽입이 됐죠. 그럼 요 위에다가 보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내가 여기서 도면 따라서 선을 그렸는데, 그럼 이 차가 나중에 보니까 미니카 정도 사이즈로 내가 그렸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제 이 차의 크기만큼으로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바로 이 이미지 자체를 축척으로
축척으로 뭐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몇 배. 왜 몇 배를 해야지 이게 1대1 사이즈가 되냐, 이 도면이 1대1 사이즈가 되냐. 물론 이제 정확하게 1대1을 만들 수는 없죠. 이게 그림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4613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뭐 거의 99%까지는 가능하겠죠. 99.5%까지는. 자,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수치 중에서 뭐 일부러 작은 수치 385 이런 데 맞출 수는 없죠. 그러면 오차가 더 커지니까 제일 큰 치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죠. 4613 4613에 맞추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4613이 되면 된다. 자, 그게 축척에서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네, 참조 명령이죠. 레퍼런스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몇 배 해야지 1대1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라인을 그어보면은 자, 비슷하게 그어보죠. 자, 여기서 클릭. 자, 수평선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클릭. 자, 이 선의 길이 특성을 보면은 자, x의 정분값이 나오죠. 길이 뭐 길이 나옵니다. 똑같은 거죠. 3619.883이니까 뭐 조금만 더 키우면 되네요. 물론 이게 지금 300으로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 100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5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다 똑같아요. 요 길이가 4613이 되면 되잖아. 그만큼 스케일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알 필요도 없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냥 자, 스케일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 자, 축척이 조절되는 것은 이미지죠. 자동차 도면 블루프린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엔터. 자, 기준점은 뭐 그럼 기준점을 대충 자, 여기 아까 그렸는 선의 끝점으로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야. 몇 배? 몰라. 몇 배 커져야 될지 몰라요. 자, 이때 오른쪽 버튼 참조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서 자, 참조 길이 기준 길이입니다. 기준 길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조 길이가 되고 클릭.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4613을 입력하면 되죠. 4613 이 세 길이야. 내가 끝점 찍었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길이가 4613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1984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라인으로 클릭. 지금 위에 이렇게 뭐 지금 다이나믹 인풋에서 거리 값이 나오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4973 뭐 이렇게 84 정도 나오죠. 지금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 거의. 그럼 여기 이제 그림 그대로 따라 그리면은 실제 1대1 어떤 도면이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뭐 우리 사과 옆으로 좀 옮길까요? 도면을 옆으로 옮기죠. 자, 그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측면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지면에 맞닿는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고요. 대칭이 아니죠. 대신에 얘는 대칭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자, 위에서 보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그린다면은 대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자, 무브 딱 가운데가 어디냐. 마침 뭐 자동차 로고도 있고. 자, 이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자, 이게 절반이다. 물론 뭐 이렇게 타이어 뒤에 붙이는 이런 것들은 비대칭이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대칭이 되는 부분만 지금 안에 이제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시가 되고 있는데 자, 투시되는 거는 무시하고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차는 그래도 좀 각이 좀 살아있죠. 각이 살아있어서
뭐 그리기가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완전 뭐 곡선이 너무 심하게 있는 차들은 뭐 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차를 그린다면은 일단 이 근처점, 아까 여기서 지정했는 니얼리스트 근처점이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지 요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점을 잡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선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걸 딱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차구나, 이게 어떤 형태, 집 형태인지 뭐 스포츠카인지 그냥 세단인지를 알 정도, 그러면서 그 차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선이 또 너무 많은 것도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브랜드의 매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차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그리겠다고 욕심내면 안 되고요. 자, 이런 느낌만 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일단 처음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뭐 또는 수평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 선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꺾어준다든지 끝. 여기서 다시 도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삐딱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직교를 시켜줘야 됩니다. 끝날 때는 직교. 자, 끝날 때는 직교. 자, 직교로 이렇게 끝내주고, 자,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이게 자,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선들의 형태는 잘 구분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 정도 보면은 좀 그래도 확인이 되겠죠. 자, 무시할 것들은 좀 무시해 줘야 됩니다. 자, 클릭하고, 자, 요거에 지금 라인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자, 필요하다면은 얘들을 나중에 곡선화 시키려면 폴리선으로 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변환 안 해도 사실은 뭐 이 정도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일단 먼저 뭐 설명이니까요.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이렇게 찍을 것 같으면은 굳이 스플라인화 시키지는 않아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사실 그려보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차는 그래도 좀 각진 스타일이라서 직선들이 좀 많이 사는데, 자, 끝낼게요. 여기서 끝날 때 직교로 끝났어요. 직교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를 하나 더 해볼까요? 레이어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도면, 자, 도면이라고 할게요. 도면이라고 하고 뭐 레이어 색상은 레드로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얘를 도면으로 바꾸고 자, 필요하다면 도면을 이렇게 잠깐 꺼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외곽 융화선이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좀 촘촘하게 우리가 작업을 했다라면은 얘를 굳이 스플라인화 시킬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스플라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폴리선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 전환해서 결합, 자, 조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조인을 뭐한 자, 다 해봅시다. 그래서 이 차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조인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조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져야 되니까 요거는 빼야 되죠. 요까지 요렇게 조인 시켜줘야 되죠. 자, 조인하고 스플라인 시켜버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요. 스플라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됐네. 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시키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부드럽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르기, 여기 곡선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선 정리를 좀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까 지박엔 형태하고 달라요. 아까 이미지의 형태하고. 그래서 곡선화 시켜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이 지금 위에 올라와서 밑에 선들이 안 보이는데요. 자, RE. 자, 리젠을 한번 해주시고, 자, 리젠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보통 안 올라올 때는 객체를 이제 요 도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 그리기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자, 이거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다 있는 기능입니다. 맨 뒤로 보내버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선을 보면은 이런 선들이 이제 곡선화 돼 버려서 이제 어떤 이 지바겐의 어떤 각진 형태가 좀 훼손됐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내가 이걸 곡선화 시켜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이 곡선화 시켜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사과 만들듯이 곡선화 시켜서 작업하는 것이 편리하고요. 얘는 굳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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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곡선화를 안 시키는 것이 이 차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해서 나머지 선들도 다 완성을 해서 위에서 보고, 자,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물론 측면도는 대칭이 안 되죠. 정면도와 평면도. 자, 대칭을 시켜주고 얘를 지워버리면은 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안에 이제 나머지 선들이 없어서 지금 지바겐의 느낌이 안 듭니다만은 나머지 선들을 다 그려주면은 충분히 이 형태의 모습들이 완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거 지금 투시되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또 상상을 해서 위에 지붕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완성이 있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예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뭐 자동차 매장이든 내부를 그리다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자,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사람도 그냥 소스들을 쭉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구 코트를 단면도를 그린다. 그럼 농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농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배구하는 사람을 넣을까? 그럼 이거 우습게 되겠죠. 농구 코트를 그렸는데 배구하는 사람이나 야구 선수가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자, 농구 선수. 자, 그래서 진짜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슛을 하는 슈터, 이런 사진이 있죠.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저작권 관련 있는 이런 사진인 것 같은데, 옆에서 보는 슛, 뭐 이런 모습, 이런 것들도 괜찮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모습 그대로 이제 생동감 있게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뭐 농구 코트 이걸로 해서 복사, 이미지 복사. 자, 컨트롤 V. 자, 붙였어요. 자, 아무래도 딱 봐도 사람이 너무 크죠. 사람이 너무 크죠.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바닥이라 치고 머리까지 자, 라인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어주고, 수직선을 한 요 정도, 다리를 이렇게 폈다 생각하고 요 정도가 한 키가 뭐 우리 뭐 센치로 180, 190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900 정도가 되도록 이 길이가 이미지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자, 축척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은 자, 아까 여기 엔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자, 몇 배로 줄여야 되냐, 0. 몇으로 줄여야 되냐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참조하겠다. 참조. 그래서 요 엔드에서부터
요 엔드까지 지금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서까지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릭. 자, 그 길이를 얼마로 할 건데? 1900으로 하겠다. 1900, 엔터.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람의 1대1 스케일이 되는 거죠. 1대1 스케일. 자, 그럼 아까, 이거 다 지웠네요. 자, 1대1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요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을 좀 그려야 된다면은, 자, 중심 찍기가 좀 뭐 애매해도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공 위에 찌그러졌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다가 아크도 그려 놓을 수 있겠죠. 아크를 뭐 예를 들어서 3점이니까 일단, 자, 여기서 클릭, 자, 클릭, 아크 3점, 이렇게 클릭, 이렇게 뭐 완전히 똑같게 할 수는 없고요. 적당히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아크보다는 뭐 홀을 이용하든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역시 이 이미지도 도면이라는 요소로 바꿔주면은, 자, 우리 잠시 도면을 끄면은, 아, 이렇게 농공이 완성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눈, 코, 입을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실루엣만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기 때문에, 자, 폴리선으로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으로.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직교 모드를 꺼야 되죠. 끄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이제 꺾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촘촘하게 그려주고, 쭉 지나가는 부분은 곡선화 시킬 거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듬성. 요런 데서 이제 팍 꺾여야 되니까 요런 데는 좀 하나 더 그 작은 그 라운딩이 생길 수 있도록,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자, 요렇게 촘촘하게 그려주고,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듬성듬성. 이게 좀 추적이 자꾸 들어와서 꺼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팍 꺾이게 하려면은 촘촘하게, 촘촘하게 넣어주고, 완만하게, 촘촘하게. 이런 뭐 복잡한 선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좀 작업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글씨였네. 컨트롤 Z.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를 그린다든지, 또 그 체조 요정 누구죠? 아,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런 어떤 뭐 아이스링크를 내가 디자인해야 된다. 그럼 아이스링크에 뭐 피겨 스케이터가 이렇게 막 멋지게 그 트리플 악셀 하고 있는 모습을 뭐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그려줘야지 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 또 완만하게. 아우, 뭐 쉽진 않네 이것도. 자, 그래서 뭐 신발끈까지 다 그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신발끈 이렇게 촘촘하게. 잘못 그렸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좀 그려줄 때는 그려주고, 촘촘하게, 완만하게. 자, 이런 거 촘촘해야 되겠죠. 이런 각이 탁 지는 부분은 촘촘하게. 자,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또 완만하게 갔다가, 특히 이런 부분은 꼭 촘촘하게. 자, 계속해서 촘촘하게와 완만하게를 생각하면서, 폴리선으로 계속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가끔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건 너무 확대를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는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져야 되는 데는 이제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요게 라운드가 이쪽에 일어나더라도 여기 각져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너무 뭐 디테일하게 선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괜히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뻗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이거 심하게 만들면은. 자, 손가락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자, 어차피 뭐 나와 있다면은 좀 그래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죠. 떨어지도록 해서 물론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있는 이 사진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터 이미지를 지금 캐드 선은 벡터라고 해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해요. 벡터 그래픽. 벡터 그래픽 데이터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한번 써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몇 개 안 되는 건 그리면 되고요. 또 뭐 그려야 될 것들이 많으면은 사람 부르면 되죠. 사람 불러서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우, 그래도 이 사람은 스포츠 선수라서 머리카락은 안 따도 된다. 머리카락까지 땄으면은 정말. 자, 이렇게 촘촘하게 완만하게. 자,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끝나죠. 일단 끝내죠. 일단 끝. 일단 끝.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안에 이렇게 따줘야 되겠죠. 자, 폴리선 한 번 더. 자, 폴리선으로. 자, 이런 데서 이제 촘촘하게 들어가라. 촘촘하게. 그리고 완만하게. 자, 촘촘하게. 완만하게. 자, 이런 데서 이제 촘촘하게. 자, 완만하게. 촘촘하게. 자, 됐죠? 그럼 여기 클로즈, C 엔터로 닫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클로즈로 닫고, 얘는 여기서 끝났죠. 끝났고. 자, 해서 사진을 지우면은, 자, 필요 없으면 지웠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농구. 뭐, 어떻게 보면 농구 공까지 안 그려도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누가 봐도 농구.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조금 이렇게 확대돼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각이 져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대로 쓰겠습니다. 자, 수정해서 아까 했는 것처럼 폴리선 편집, 클릭, 스플라인, ESC. 근데 이 스플라인 되면서 약간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얇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어떤 객체의 연산 오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스플라인. 자, ESC. 자, 이러면 확실히 뭐 부드럽게 우리가 뭐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뭐 캐드에서 이런 방법으로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뭐 촘촘하게 아까 교수님 한 정도로 찍었다면은 보통 뭐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갈 거예요. 체육관 뭐 크단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걸 스플라인화 시킬 필요는 굳이 없겠다. 스플라인화 해서 캐드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취소. 취소 한 번 더. 네. 이 정도 충분하잖아. 그죠? 자, 이 정도로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는 이제 선을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한다면은 스플라인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했듯이 자동차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대칭선이 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점은 폴리선으로 할게요. 반드시 근처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교로 무조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걸 직교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왔다, 닫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도 이렇게 뾰족하게 끝났다, 내지는 거꾸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그렸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수정, 폴리선 편집, 스플라인. 자, 한 번 더. 폴리선, 스플라인, 폴리선, 스플라인.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좀 극단적으로 좀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대칭 시켰을 때, 자, 직선을 지우면은, 자, 이 곡선은 대칭을 시키고도 완벽하게 완만한 모습이 됐습니다만, 어우, 차가 이렇게 뾰족한 차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뾰족한 차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심지어는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아주 우스운 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는 직교 모드. 그죠? 다시 라인. 차를 그릴 때, 여기 위에다 이렇게 대서 그리더라도, 그죠? 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직교로 나와서, 그 다음에 F8번을 눌러서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곡선이 심한 부분은 촘촘하게, 큰 부분은 완만하게, 자, 완만하게, 또 곡선이 이제 아주 동글동글한 부분은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끝낼 때 반드시 이 직교 모드, 그죠? 직교 객체 스냅으로 클릭,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시 폴리선 편집으로 스플라인화 시켜주면, 닫기, 닫으면 안 되지, 닫기라니. 네, 됐어. ESC. 자, 스플라인화 시켜서, 자, 미러, 대칭, 엔드로 해도 되고요. 자, 지워주면, 자, 이렇게 완만한 대칭의 객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차 모양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미지를 보고 그린다면은 아주 멋진 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과제는요, 자, 로고 하나 만들기. 그래서 사과는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또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브랜드, 옆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브랜드, 텍스트가 있는 브랜드는 뭐 웬만하면 지금 하지 말고요, 텍스트를 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 없는 로고 중에서 하나를 완성시키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자동차, 또는 드림카, 그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다, 이 차. 자, 그런 차를 하나 해서, 자, 여기 위에서 본 평면, 자, 정면, 그리고 측면, 자, 세 개는 기본이고, 뭐 나는 뒤에도 그리겠다. 그럼 뭐 그리세요. 안 말립니다. 자, 세 개 내지 또는 네 개의 이제 뷰에 맞는 이제 도면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람 한 명, 뭐 하는 사람인지 딱 봤을 때, 이거는 덩크슛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봤을 때, 이거는 김연아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포즈를 취하는 사람, 일반적인 그냥 뭐 서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소스 찾으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스케일로 그렸다는 거. 뭐 실제 스케일에 근접하게 우리가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도면에든지 이걸 그대로 우리가 블록으로 만들어서 삽입을 하면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작업했던 나무, 수목 24개와 요 3개를 좀 예쁘게, 그죠? 요 세 종류를 예쁘게 배치를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